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금 연속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 경매 또는 임야 경매 아니면 근생상가 경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린벨트 이주권의 종류 그다음에 그린벨트에서 이제 주택 짓기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을 짓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카페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라는 것은 뭐 정말 우리 경치가 좋은 호숫가에 가면 뭐 라이브 카페도 있고 막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도 있죠.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장사를 하게 되면 영업이 잘 되겠죠.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주말에는 뭐 사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저수지가의 어떤 그런 그 근린 생활 시설들이죠. 어떤 음식점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는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짓기 위한 조건 되게 까다롭죠. 그린벨트 내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이주권을 가진 자 한해서 또는 그 이주권을 매수한 자 한해서 5가지, 6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전기, 가스가 새롭게 끌어오를 필요도 없어야 되고 도로와 접해야 되고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뭐 건폐를 뺀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절대 농지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간 취락지구로부터 뭐 2km 이내에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수익형 부동산을 짓는 방법, 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냥 찾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은 제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뭐 증축도 할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토지에 소유해야 한다. 자기 소유해야 된다, 토지가요. 이런 조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희귀음식점, 을만음식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 어떤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카페죠. 카페, 뭐 라이브 카페, 그다음에 뭐 일반 뭐 오리집, 뭐 장어집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더라고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면 다 허가가 난대요. 근데 이분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근생시설을 짓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주권이 없이 5년 이상 거주했다고 그 사람한테 주택을 짓게 한다거나 일반 음식점을 짓게 한다거나 이것은 정말 그린벨트법 기본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죠? 가장 일반 음식점이든 주택이든 휴게음식점이든 이것은 별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기본적인 기준은 이주권이 있는 한자에 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절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주권이 없으면 뭐 1억이나 2억 주고 이주권을 사서 그 사람 명의로 건축을 하고 다시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 받아오는 방법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약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주권을 샀는데 이 사람 이주권도 이 사람 명의 또 토지도 이 사람 명의, 뭐 건축 허가권도 이 사람 명의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한 나로서는 매수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한다는 몇 억씩이라도 매수한다는 공중에 붕 뜨는 중개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매매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주권을 통해서 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주권을 통해서 근생시설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 무랑호수라고 아시죠? 무랑호수. 이 무랑호수는 안양, 그 다음에 시흥시, 그 다음에 안산시 세 개의 시가 경계를 이루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주말이면 뭐 사람들 벅적벅적한 곳이 바로 이쪽인데 이쪽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막 가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가든 같은 게 막 잘 져 있고, 그죠? 가든 같은 게 져 있고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다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음식점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나 여기 땅 좀 사가지고
음식점 하려고 그러는데 허가 한번 내보십시오. 시청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웃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경치 좋은 호숫가라든가 바닷가 아니면 이런 전망 좋은 곳에다가 음식점들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주권. 이주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뭐 공공이주권, 제2주권, 그다음에 이주자용 이주권이 있는데 이주자용 이주권은 일단 이런 데는 좀 지키기가 힘들고 그죠? 그다음에 공공이주권이나 제2주권이 제일 좋은데 자, 공공이주권을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주 권한을 사서 내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이런 근생시설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자, 이주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던 만약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2km 이내로 이주를 해야 된다. 이축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와 접해야 되고 네 번째는 수도, 전기,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다섯 번째는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 근데 주거용과 상업용은 국가 하천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시대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시설은 500m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근생이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은 제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하천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다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좋죠. 어떻게 나가나 이거. 죽여볼게. 자, 이런 데다가 이런 조건을 통해서 건물을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드맵 볼게요. 자, 이런데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데면 다 주말 되면 장사들이 다 잘 돼요. 대부분 장사들이 잘 되고 이런 땅에다가 누구나 다들 이런 가든 같은 거 한번 하고 싶은 게 꾸밀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주권이 꼭 필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법조문을 볼게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왜? 이것은 뭐냐면 이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허가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은 이런 조건이 없어요. 주택은 이런 조건이 없지만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또 아니 일반 음식점, 카페들은 5년 이상 거주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어요. 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이 사람은 원주민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죠? 또 이제 어떤 면적 제한이 있어요. 5년 이하 거주한 사람은 200제곱미터까지, 5년 이상은 232m,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연수에 따라서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거주 연수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면적은 아실 필요 없어요. 정확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건폐율 60% 이하 적용, 용적률 300%, 5층 이하로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옥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생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원에 하나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리한 것들을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둘 중 하나. 나는 이것이 좋겠다. 나는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유리한 쪽을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밑에.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도 조건이 나와 있지만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이잖아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주권이 있는 사람들 한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냐? 자, 주택이라든가 근생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 제한이 있지만 근생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 제한이 있다. 거주 연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 안에 투자할 때는 절대 농지는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리고 우량 농지 하지 말고 도로하고 붙어 있는 전답, 과수원, 전답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매 나왔을 때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추가로 드릴게요. 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